창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새해부터 거가대교의 휴일 통행료가 20% 인하됩니다. 승용차를 탈 경우 편도 10,000원에서 8,000원의 요금을 내면 됩니다. 서부 내륙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연일 경남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24일까지 예고됐지만 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 군수가 22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의 한 공무원이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의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창원시청 복도. 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는가 싶더니 공무원을 거세게 밀어붙여 넘어뜨려 버립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진 공무원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폭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공무원 폭행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악성 민원인이 4층까지 올라올 때까지 마땅한 통제 수단은 없었습니다. 악성 민원이 시작된 건 무려 1년 전. 시청 정문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켰고 수시로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참다 못한 공무원은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9월 인용 판결까지 받았지만 무단 침입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무원 보호 정책은 유명무실합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청사 보안시설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해서 청사 출입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민원 접견실을 설치해서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는 민원인들도 조금 막고. 2년 전에도 악성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때려 기절시킨 뒤 아이스크림을 먹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창원. 그러나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고 전국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민원인 폭언 폭행 피해는 3만여 건. 올해 전해준 과이불개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새해부터 거가대교의 휴일 통행료가 20% 인하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의 휴일 통행료를 소형차 10,000원에서 8,000원, 중형차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각각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평일보다 휴일에 거가대교의 이동량이 많아 휴일만 적용하게 됐고 1년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올해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동결됩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는 출퇴근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만 통행료를 2,000원으로 할인해주는 탄력 요금제 도입을 창원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언제 날씨가 풀릴까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더 따뜻하게 챙기고 지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경남 서부 내륙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권정수 기자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경남 서부 내륙에 눈이 내렸습니다. 따뜻한 기후인 경남에선 자주 볼 수 없는 설구 풍경에 시민들은 사진으로 순간을 남겨둡니다. 곳곳에선 눈을 치우고 사고에 대비하는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다른 지역에는 눈 대신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이어진 영하권의 날씨에 창원 도심에 있는 용지 호수도 얼었고 시민들도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오는 비 때문에 밑에 또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져도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모자가 딱 이렇게 쓰니까 또 보호가 될 거고
목이 시려우니까 목도리 하고 장갑 끼고 완전 무장하고 다녀야 됩니다. 창원이라고 그냥 허투루 다니지 마세요. 서부 내륙의 눈은 24일 새벽까지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그치겠지만 추운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경남 곳곳에서 내린 눈과 비로 도로가 얼면서 경남에서 발생한 사고는 무려 90여 건. 다행히 강풍으로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릴 수 있지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으며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산청, 함양, 거창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남 서부 내륙에는 22일부터 24일 새벽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과 함께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눈이 오면 차도 차지만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길이 얼다 보니까 자칫하면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눈이 올 때마다 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다는 119 활동 내용도 빈번히 접하곤 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움직임이 둔한 상태에서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 같은 때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면을 꼼꼼히 살피면서 가되 빙판길을 걷게 되면 보폭을 평상시보다 10에서 20% 줄이고 천천히 걸어야만 혹시 모를 사고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면 가벼운 통증이라도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이 심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눈길에서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고 미끄러져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도로가 얼었을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량 장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어에 끼우는 스노우 체인이라는 장비인데요. 스노우 체인 착용 요령과 눈길 운전 방법을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 10대가 눈 덮인 도로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차는 똑바로 못 가고 비스듬히 운전하다 결국 멈춰섭니다. 최근 3년간 노면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건조 노면보다 서리 결빙 상태 노면에서의 사고 치사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빙판길에서의 사고가 위험한 데는 차량 제동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른 노면에 비해 빙판길에서의 제동거리는 승용차의 경우 4.4배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스노우 체인, 스노우 타이어 장착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장착 요령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은 드뭅니다.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안 껴봐서 끼는 법도 모르고 껴보질 않았어요. 아예. 체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어떤 체인이든 차에 흠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끼워야 합니다. 안으로 넣으셔가지고 밖으로 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체인을 안으로 바퀴 쪽으로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안에다 넣어주시고 천천히 당겼다 조였다 당겼다 조였다 해주시면 이게 체결이 되십니다. 하지만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달리면 중간에 체인이 풀리거나 눈길에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스노우 체인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 임시방편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안전한 지역에서 체인을 얼른 벗겨내는 것이 사행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은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또 주차장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체인이 차에 잘 맞는지 미리 장착해보고 연습 주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스프레이 체인도 있는데요. 갑자기 눈길을 만났을 때는 일단 스프레이를 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물리적인 체인을 끼우는 것도 하나의 눈길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 군수가 22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거창 밴드 등에 게시한 것은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군수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정책 세미나가 22일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등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해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과 부산 진해신항, 한반도 종단철도를 기반으로 부산 강서 지역과 연계해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과 부산과 창원에는 대규모의 물류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김해에는 우리 남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약 450만 평 정도의 물류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동부가 물류 중심의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상남도의 지역 노동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도정의 노동행정혁신은 노정교섭이 첫걸음이라며 경남의 노동자 110만 명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정교섭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지만 경상남도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을 위해 행정의 쇄신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단이 창원시설공단 김종혜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원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기본인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점표와 회의록만으로 공정성 검증이 가능함에도 명단 제출건에 대한 논쟁으로 인사검증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얻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경남에서 집단 중독 산업재해를 일으켰던 유해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전체 사업장 중 절반 가까이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점검한 결과 139곳에서 4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곳이 94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합한 곳이 3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3대 핵심 예방 조치를 어긴 20인 이상 사업장 20곳의 대표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일일 산타로 변신해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22일 오전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한 박 지사는 경남도청 어린이집을 찾아 선물을 나눠주고 공연을 관람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교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보육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창수 김해시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원 시립미술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 김 의원은 김해는 가야 역사를 가진 도시로 박물관이 많지만 미술관은 클레이아크 미술관밖에 없다며 세계적인 조각가 김영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